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경제지표가 썩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의 긴축에는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결이다, 인상이다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유가 급등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전망이 더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집을 떠나간 삼성전자 개미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2020년,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냥 22년도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왔었던 개인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팔아먹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부터 매도가 시작인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다시 들어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금감원장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재개는 검토돼야 한다, 재개를 할 수도 있다, 완전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다가 갑자기 어제였던가요? 네, 전면 재개에 대한 검토조차도 꺼내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 2-3일 만에 과연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매도 검토도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4월 4일은 뭔 날인가요? 네, 블랙데이, 짜장면 날인가요? 네, 아무튼, 네, 하여튼 뭔 데이, 그 4월 14일이구나. 4월 4일은, 네, 아무것도 아니네요. 4.4데이니까 사랑하세요, 그냥. 네. 자, 어쨌든, 네, 갑시다. 자, 유가 급등 때문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고요. 나스닥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내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다우지수는 플러스 출발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출발이 됐는데 장 중반쯤 됐을 때 좀 많이 떨어졌죠. 아래로 훅 떨어졌다가 쭉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개선시켜 줬거든요. 다우지수는 0.98%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도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 분위기가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 전통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우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분위기가 좀 잡혔을 것 같고요. 자, 유가가 급등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주들도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은 좀 하락 출발해서 제법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오면서 쭉 올려줬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다우지수도 막판에 끌어올려지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0.27 정도 떨어졌는데 막판에 쭉 끌어올려주면서 낙폭을 다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자, 이것은 시장에서 이제 들어오는 어떤 매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제법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또 올라가고 나스닥도 보합세로 유지되면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분위기가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치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따른 영향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특이사항은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유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관점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펙 그리고 비오펙, 하지만 이제 기름이 나오는 그런 국가, 이거 다 합쳐가지고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즉 기름 나오는 나라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한 거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미국이 이제 자꾸 쥐락펴락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네, 오펙 플러스라는 게 나온 것인지, 아무튼 어쨌든 주요 산유국들이 모여서 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오펙 플러스라는 곳에서 나온 게 지난 2일, 그러니까 일요일부터네요. 일요일부터 하루 100만 배럴 이상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다.
다음 달이요, 다음 달. 다음 달. 어제 얘기한 거고, 다음 달부터는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5월 달부터겠죠? 자, 5월 달부터. 한 달 동안은 그냥 계속 그대로 갈 것이고, 5월 달부터는, 기름을 조금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유가가 땅 튀어 올라갑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6% 이상 급등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뭐 WTO 아니에요. WTI죠? 네. 그 WTI가, 지금 80불이 넘어섰죠? 네.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70불, 60불 간다, 뭐 60불 때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80불이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가면서, 네. 세게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수혜받는 게 에너지 관련주겠죠. 네, 기름 팔아먹는 회사들이 돈을 좀 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정제 마진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저기 S-오일이라든지 또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 또 유가가 올라가면서 또 대체 에너지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풍력 이런 거요. 네, 이쪽으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막 딸려오는 그런 테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또 자금이 쏠릴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치 않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미국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왜? 미국은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서비스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상승하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식이죠. 자, 이것 때문에 연준에서는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하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그 매파잖아요. 근데 이 블러드도 오펙의 이번 결정이 놀라운 일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가는 변동이 심해서 따라잡기 어렵고 일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연준의 일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가지고 다시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연준이 고금리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중앙은행이라든지 연준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방향을 금리 동결적으로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비교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유가가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그 올라간 이 유가 상황들이 당장 뭐 분위기에 잡힌다거나 인플레이션에 반영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어쨌건 블러드 총재조차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꺼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거 동결이냐 아니면 0.25냐 이쪽 부분의 어떤 치열한 싸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올라간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래 지속되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닐 것 같고요. 대신에 정유 관련주들 움직임들은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경제지표는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가 46.3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되어 있죠. 제조업이 많이 위축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지출 같은 경우도 0.1% 정도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이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라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괜찮은데요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부분들은 0.25%포인트 인상한 가능성이 지금 53%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지 고금리 기조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 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금리를 조금 올리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예상치가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팽팽하게 싸웁니다. 어느 날 되면은 갑자기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어느 날 되면 다시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 5월달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여기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팽팽하게 서로 싸우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조금 많이 기울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차량 인도분이 안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한 6% 정도, 테슬라 6% 정도 빠졌으면 제법 많이 빠진 거긴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과연 전기차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뉴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떨어질 수 있다라면, 그게 떨어지게 된다라면, 대형주들의 어떤 매수를 또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어떤 버팀목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테마 갈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오늘은 또 재미없는 그런 들쭉날쭉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위험이 나왔거나 좀 뭐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나게 올라갈 만한 재료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집 떠난 삼성전자 개미들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안 돌아올 것 같죠? 네,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이게 한번 집 나가버리면 들어오기 싫어요. 네, 바깥의 맛을 봤거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1분기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3조 6,700억을 팔아치웠답니다. 1분기에만요. 1분기에만. 자, 이거는 예전에도 설명 한번 드렸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막, 큰 하락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닥을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옵니다. 왜냐면 지긋지긋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게 뭐 바닥에서 파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대신에 조금 올라가고 팔면은 할 말이 있잖아. 야, 그래도 좀 올라놓고 팔았어, 이런 거. 네, 조금 회복해서 팔았어. 원래 100만원 손실이었는데 90만원 손실 보고 팔았어. 이러면 조금 뭔가 자기 위안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자꾸 팔아먹어요. 네, 그 다음에 상승률이 좀 더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팔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먹은 주식은 삼성전자가 3조 6,7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순위가 기아차가 1조, 현대차가 7,600억,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6,600억, SK하이닉스가 6,300억, LG전자 5,000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판 물량이에요. 이렇게 팔았는데 이거 다 합쳐도 삼성전자 매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죠. 네. 자, 삼성전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들였냐면 2020년은 치지 않을게요. 2020년도에도 한 9조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거 후반부에 몰린 거고요. 2021년도에 무려 31조 원이 매수가 들어왔답니다. 삼성전자한테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팔아먹었겠어요. 실제로 21년도 들어서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아시죠? 네, 계속 그냥 내려막길 걷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16조 원 정도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샀죠. 왜냐면 더 많이 샀는데 이게 물타기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거고, 최근 들어서는 또 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연말 시점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샀었는데 이게 나중에 희석이 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22년도 상반기까지 개인들이 매수를 해줬다는 이야기고, 그 물량만 따지고 본다라면은 지금 거의 뭐 50조? 네, 될 것 같아요. 그 50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팔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1분기에 3조 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12조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 시작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얼만큼 소화해 줄 것인지 이거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떠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이런 어떤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는 거, 지금 순매도 1등이에요. 1월 달에도 순매도 1등이었고 3월 달에도 순매도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쪽에는 유리하다. 뭐 주가 상승이 아니더라도 바닥을 형성하는 데는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요 상황이 뭐 진행됐다고 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올해 들어서 15% 정도 올랐대요. 5만원대부터 64,000원까지 15% 올랐는데 이거 양이 안 찬다 이거지. 예, 왜요?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뱅 같은 경우는 몇백 프로씩 올라가는데 얘 15% 먹고 그것도 이제 물려있는 건데 이거 당장 팔아버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손실 중에서 복구가 되기 시작하면요, 5%가 올라도 5%가 채 안 되죠. 한 4.4, 4.5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지금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은 2분기부터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다시 하게 될 확률은 많지 않죠. 삼성전자면 이제 이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도, 그렇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주가가 올라가야지 들어옵니다. 실적이 좋은 건 둘째 치고요. 네, 주가가 올라가야 들어옵니다. 왜냐면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또 그러냐고, 삼성전자 또 살라고, 뭐 살라고, 삼성전자, 하지마!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시장이 보는 관점과 개인 투자자들이 실전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개인들의 매수보다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이 목표 주가 이쪽 라인 때는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키움증권에서는 78,000원, NH증권에서는 79,000원, SK는 8만원, IBK는 8만원,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계속 높여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주가가 계속, 네, 유지가 되어 준다라면, 네, 뭐 계속 올라가서 분위기 나타날 수 있겠죠. 또 현재 주가와 그렇게 멀리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갑자기 삼성전자가 뭐 8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래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올해 안에 해소가 될 만한 내용이지 않겠는가라고. 올해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뭐 지금 6만원대인데 이거 넘어가는 거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 상반기 안에라도 이제 해소될 일이 아니겠는가. 자, 1분기 실적 악재는 이번 주에 끝나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시장이 바닥이다, 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무슨 얘기였냐면 삼성전자로 개인들이 쉽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네요.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완전 재개를 이야기했었던 네, 금감원장이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을 또 바꿔버립니다. 자, 29일 날은 공매도를 네, 할 수도 있다, 뭐 재개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제였어요. 어제 네, 대구 DGB 대구은행 본점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매도 전면 재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했더니 공매도 전면 재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서 전면 재개를 해야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에 완화 없이는 검토 대상조차도 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고금리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금융시장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어떻게 검토를 하겠느냐. 네, 검토조차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여론을 좀 이식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글쎄요. 갑자기 네,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29일날 외국 인터뷰하고 외신 인터뷰예요. 외신 인터뷰하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다. 그중 하나로 공매도의 금지가 전면 해제 조치된다. 이렇게 되면서 완전 재개를 언급한 바가 있다. 자, 외국 쪽에다가는 문 열어줄 거예요 얘기하고 우리나라 쪽에는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라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2, 3일 만에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인가. 이거 뭐 검토 중이다라든지 검토를 할 수도 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검토조차 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외신 입장에게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했다라면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 뭐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불평등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선보려면은 이게 당장 될 것도 아니죠. 그래서 글쎄요. 지금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 금감원장이 그냥 어제는 공매도 재개 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다지 네,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아무튼 현재로서는 다시 공매도 검토 없어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큰 종목들에만 공매도가 몰려 있으면 그래도 조금 네, 안정감이 좀 있죠. 왜냐면 덩치가 작은 애들은
작은 자금 가지고 확 올렸다가 공매도 때려버리고 막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큰 덩어리가 큰 회사들은 쉽게 작전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립니다.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네, 유가 급등에 미국 증시가 혼자세를 보였다. 뭐 요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이것도 뭐 그다지 훌륭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얘기는 아니죠. 대신에 이제 그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시 살짝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이제 뭐 내년 내내 얘기 나오겠죠. 오늘 뭐 이번에 그 WTI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발표된 뭐 3월의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 떠난 삼성전자 개미들 다시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은 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안 들어왔어요. 네 많이 매수했다가 왕창 물렸어. 왕창 물려서 물타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다가 바닥을 찍으면 매도를 하고요. 주가가 올라갈 동안도 계속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개미들이 이제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네 바닥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고요. 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느냐? 아니다. 검토할 것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발언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재개한다, 연다, 다 한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네 월요일날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뭐 그냥 여론을 의식한 그런 언론 플레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뭐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 행동하지 말아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지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이 충격을 주기 시작했을 때 뭐 일단은 뭐 아직까지 그 본격화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미리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좀 방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 알지 못한 사이에 많이 내려갔거나 또는 이제 갑작스러운 악재를 통해서 네, 주가가 좀 변화를 겪어서 완전히 확 폭락해 버렸다. 또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여기 밑바닥까지 잘 참아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이미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매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꼭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일단 오늘도 약간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종목들 간의 어떤 움직임이나 아직도 개별주들이 움직이면서 이 시장의 불안감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시장은 2500이라는 포인트를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바닥을 탈피했다는 얘기를 갖다 붙일 수 있고요. 또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까지는 2700이라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 본다라면 너무 서둘러서 그냥 당장 뭐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서두르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